과학소녀 최정입니다. 유후! 아니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저희 방구석 과학. 아니 그동안 과학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궁금했던 게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쉽고 재미있게 과학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인 거 잊지 않았죠? 그럼 지금부터 방구석 과학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정말 아주 어렵게 오셨거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사업단 우리 강왕구 단장님 귀하신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는 강왕구입니다. 현재 무인이동체 사업단장입니다. 와, 단장님 오늘 저희 방구석 과학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단장님 네. 무인이동체라고 잠깐 네.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배워볼 주제가 뭔가요? 예,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이제 무인이동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무인이동체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늘을 나르는 드론.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육상을 다니는 우리가 육상 무인이동체, UGV 아니면 무인 배송 차량 이런 것들 다 무인이동체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 위를 달리는 무인 선박, 우와. 그 다음에 바다 밑에 다니는 자율 잠수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인 이동체가 되겠습니다. 야, 무엇보다 요즘에 드론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끝까지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주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무인 이동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왕구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무인 이동체, 드론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잠깐 잠수함 얘기도 나오고요. 정확히 무인 이동체가 어떠한 개념인지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무인 이동체라는 거는 이동체 중에서 이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차라든가 네. 비행기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이동체에 탑승을 해서 직접 조종을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이동체들인데요. 맞아요. 이제 무인 이동체는 네. 사람이 탑승해서 조종하지 않고 멀리서 이제 원격으로라고 하죠. 무선으로다가 조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점점 이제 컴퓨터도 발달하고 해서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체 자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종을 하는 이런 이동체들까지 합쳐서 네. 이걸 무인 이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드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곳이 바로 국립중앙관 안에 있는 천체관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여기 국립중앙과학관 안에 공원이 있어요. 잔디밭 공원. 네네. 우리 친구들이 막 드론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와, 그것도 이제 무인 이동체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무인 이동체의 종류랑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드론이라고 불리는 하늘을 나는 무인 이동체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드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인 항공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늘을 나는 무인 이동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땅을 다니는 무인 이동체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네. 무인 배송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사를 짓는 트랙터 중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밭도 갈기도 하고 이러는 우와. 무인 트랙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트라든가 선박 중에서 네.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항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동체가 알아서 이제 먼 거리를 가는 무인 선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중에 들어가서 네. 저희가 이제 수중 드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닷속을 촬영한다든가 네. 이런 자율 잠수정까지 아주 다양한 역할들이 종류가 네. 있습니다. 와,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늘을 나는 무인 이동체가 있고요. 네. 또 땅에서 활동하는 무인 이동체가 있고요. 네네. 네. 바다에서 또 활동하는 무인 이동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농민분들이 좀 농사가 네네. 좀 쉬워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트랙터로 자동으로 밭도 갈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왜 이 무인 이동체가 요즘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예전에 예를 들면 이제 드론이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지금 드론이 지금 주로 하는 역할을 보면 이렇게 공중에서 촬영을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공중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비행기, 헬리콥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공위성이나 헬리콥터는 촬영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또 그렇죠. 한 번 띄우려면 그쵸. 백만장자가 아닌 이상 헬리콥터 띄울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장소, 사실은 이제 내가 우리 집 오늘 한번 그 위에서 우리 집 좀 찍어보고 싶어 네. 이런다고 해가지고 쉽게 찍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드론이 이제 발명되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언제나 이렇게 값싼 가격으로 네. 실제로 이제 공중에서 촬영을 할 수 있고 네. 요즘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또 어디 뭐 멋있는 데 놀러 갔다. 네. 그럼 드론으로도 촬영을 하거든요. 오. 이래서 예전에 이렇게 공중에서 비행기를 사용할 때마다 보다 지금 이제 드론으로 촬영하는 거는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촬영이 가능해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 드론이 되게 상당히 네. 많은 그 곽광을 받게 됐고요. 또 이제 요즘은 드론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네. 농약을 뿌리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드론이 가면서 농약이 샥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농부분들이 이제 농약을 뿌리시는데 네. 그 뭐랄까 이제 유해한 농약을 계속 이렇게 흡입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땡볕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네.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드론이 네. 농약을 뿌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해도 비싼 가격에 하거나 네. 아니면 엄청나게 힘들었던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인이동체가 점점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네. 사용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야, 아니 진짜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TV를 봤는데 얼마 전에 백종원 씨가 음식을 해가지고 지금 산악지대에 있는 군인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드론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무인 이동체가 개발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불이 엄청 크게 났는데 소방대원분들이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막 안에 들어가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명구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무인 이동체의 장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저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TV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정말 네. 중요한 것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몸을 담고 계신 곳이 무인 이동체 원천 핵심 기술 개발 사업단입니다. 명칭이 굉장히 길고 독특해요. 네네. 사업단의 그런 성격과 특징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사실 이제 드론이라든가 무인이동체가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알아서 비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종원 씨가 사용한 것처럼 무거운 물건을 네.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드론이 좀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아, 그다음에 힘도 세져야 되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위험을 만나면 네. 그걸 스스로 극복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쵸. 지금 있는 기술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기술들 이런 게 필요한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드론을 가지고 어디를 가려면 네. 드론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탐지를 하고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해서 그러면 내가 저 높은 산에다가 그 밥을 날라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기술, 원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뭐 탐지하고 네. 인식하고 그리고 행동한다 네. 이렇게 세 단계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한 기술들을 좀 그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드론을 보시면 지금 드론은 대부분이 다 전기 모터로 가잖아요. 네. 그죠? 전기 모터에 이제 우리 그 요즘 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다 많은 물건을 나르고 보다 오랫동안 날라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배터리, 네. 그다음에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전기 모터 이런 그렇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천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는 네. 일들을 저희 사업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드론이 저도 이제 촬영할 때 보면 비 오거나 네.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못 띄워지거든요. 네네. 그럼 좀 더 그게 개발이 되면은 얘가 혼자서 그 균형을 찾고 태풍이 불어도 막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이 뭐 고립된 마을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드론을 날리다 보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막 불면 이렇게 막 휘청휘청대요. 막. 휘청휘청하고 예. 그러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자세를 잃으면 위험해질 수가 맞아요. 막 있거든요. 떨어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아주 능숙한 조종사들이 극복을 해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은 이거를 드론이 스스로 알아서 내 자세가 이상하네? 내가 위험한 것 같아? 네.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게끔 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내가 이렇게 날라야지 오. 하는 이런 기술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네. 그걸 드론이 이제 인식을 알게 돼가지고 보다 좀 더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우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단장님,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진화가 되면 네. 그럼 사람이 조정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적어주면 자기가 네. 알아서 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어떤 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네. 뭐 실제로는 좀 위험한 게 막 날아가는데 네. 저기서 새가 날아오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죠? 힘들면 어떡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새가 날아오면 그것도 이제 알아서 피하고 또 저기 가다 보니까 멀리 가는데 막 태풍이 불고 있고 거기 보니까 번개가 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피해가고 우와.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 네. 이런 지역으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아니 진짜 미래에 정말 무인 이동체들이 우리 진짜 지상에 어떤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이 날아다닐까 벌써부터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진짜 오늘 주제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진짜 드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무인 이동체가 우리한테 어떠한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정말 내용이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인 이동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좀 있으신가요? 드론 시장은 이제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시장을 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드론이랑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이나 기술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무인 이동체는 네. 점점 더 우리나라 일상 삶에 더 깊숙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네. 점점 미래 먹거리로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론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그렇죠. 네. 네.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만의 기술, 그쵸. 우리 기술이 네. 세계보다 더 앞서는 기술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은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말씀하신 게 국방 분야가 지금 들어오는 미국이고 민간 분야는 중국이 또 선도하고 있고 네. 이제 먼 미래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죠, 네.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그러면 사업단에서 개발한 기술 가운데 대표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저희 사업단은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라 뭐 한국기계연구원, 그러니까 선박플랜트 연구소,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이런 많은 기관들이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걸 하나 들으려면 재밌는 기술은 저희가 곤충처럼 나르는 무인 드론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곤충처럼, 새처럼. 우와. 지금 이제 드론은 사실은 좋은데 네. 시끄럽고 또 그다음에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 프로펠러가 좀 뾰족해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만약 새처럼 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예쁠 있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뭐 같이 날아다니는 새라든가 이런 그런 동물들한테도 상당히 친근한. 그래서 우리 동물들도 그런 로봇새하고는 또 크게 뭐 위화감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기술로는 우리는 지금 이제 드론을 저희가 조종사가 이렇게 사람하고 1대1로 합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드론이나 무인이동체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많아지면 이게 사람이 일일이 다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인이동체들끼리 자기들끼리 협업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네 5 드론들 저기 여기 국립과학관인데 항우영까지 날아가서 짐 좀 배달하고 와.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조종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끼리 협업을 해서 짐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인 이동체 협업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인 이동체들끼리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인 이동체가 똑똑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얘가 드론이구나. 나는 사람한테서 명령을 받았구나. 나는 어디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들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드론이 이제 새처럼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점점 스마트해져서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또 교신까지 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달성하고. 네네. 근데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드론들은 네. 좀, 한 10년? 10년. 정도.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보단 조금 더 그만큼 똑똑하진 않지만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한. 오. 네. 협업은 못하지만 네. 사람이 너 항우영까지 날아가서 짐 좀 배달해줘. 네. 그럼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한 4, 5년 후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진짜 미래가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네. 나이 먹는 건 정말 싫지만요. 이런 미래 기술들이 발달을 하니까 얼마나 저희 삶이 편리해지겠습니까,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머 벌써 저희가 준비한 너무 재밌어가지고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무인이동체가 앞으로 미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이제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네. 새로운 이제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먹거리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제가 촬영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농약도 뿌립니다라고 네.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해지려면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쵸. 그럼 뭐 이제 배송도 하고 어.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뭐 드론 레이싱 아니면 드론 축구 드론 축구. 네. 아니면 자율 잠수정을 가지고 네. 수중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우리가 못 가본 데를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어. 아니면 진짜 뭐 천년 전에 가라앉은 네. 보물선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어린 시절에 우리 무인이동체를 가지고 많은 꿈을 꾸고 네. 다양한 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좀 만들어야 네.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이렇게 그 미래 생활이 좀 풍부해지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학생 시절에 드론도 만들어 보고 네. 요즘 드론은 이렇게 키트 같은 걸 해가지고 쉽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드론 조종도 해보고 네.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맨날 책으로 봐야 이게 감흥이 안 오거든요. 네. 한번 드론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드론 키트를 사서 좀 조립도 해보고 만들어 보고 하면 진짜 미래에 우리 단장님 같이 정말 이렇게 무인 이동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시는 이런 과학자분들이 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일단은 준비한 질문은 좀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미래 먹거리, 무인 이동체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듣고 그 무인 이동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도 안 해도 문어 잡을 수 있고 밑에 해저에 있는 심해어 있잖아요. 그동안 네, 보지 네. 못했던 네. 그런 것들도 잡아가지고 우리 네. 먹거리가 풍부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다 네. 그러면 지금은 낚시라든가 그쵸. 그물로 잡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네. 이제 자율 잠수정, 수중 드론이 고기를 키우겠죠, 그죠? 우와, 네. 키우는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양떼를 우리 그 양떼몰이 하는 개가 네, 이제 맞아요. 하듯이 네. 아마 앞으로는 그런 그 잠수정 같은 것들이 물고기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우와. 키우고 밥도 주고 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게끔 이런 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생각만으로 지금 다양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전 너무 행복한데. 네. 아니, 사실은 저희 조금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무인 이동체로 사람도 이동될 수가 있다. 그건 네네. 어떤 말이죠? 너무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에어택시라든가 네. 아니면 요즘은 도심 항공교통, UAM, 요건 네.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그 에어택시 이런 그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도시에서 사람을 비행기에 태우고 도시를 간다든가 아니면 이웃 도시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비행기는 다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활주로가 있으면 도시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 제일 원하는 것들은
좁은 뭐랄까 공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옥상에서 뛰고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기로 추진되는 그다음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리고 한 100km 정도 사람을 한 5명 정도 태우고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미국도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뭐 유럽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시범기 그러니까 지금 그 뭐랄까 아무나 이제 아나운서님이 저 태워주세요 그러면 태워드릴 수는 없고 요거는 이제 훈련된 조종사들만 탈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막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5, 6년 후에는 그때는 이제 저 타고 싶어요 하면 그런 비행기들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아니 왜냐면 서울 같은 데 가면 너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1km 가는데도 30분 이상이 걸려요. 차가 막히고 신호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무인 이동체가 있으면은 저 좀 빨리 태워주세요. 생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면은 제가 1분 만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날아서. 뭐 일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집에서 항우역까지 한 10km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워낙 막혀서요. 에어택시나 UAM을 타면 한 5분이면 오겠죠. 그죠?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술들 보려면요. 전 오래오래 살 거예요. 이런 기술들 다 누려야 되거든요. 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너무 무인 이동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 창구를 좀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무인 이동체에 궁금한 질문들을 저희가 미리 받았습니다. 우리 이승민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개인 비행기화 하려면 연료도 가벼워야 하는데 연료가 무엇으로 개발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전기로 추진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엔진을 돌려가지고 날아다녔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전기 모터로 전기 모터로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정비도 쉽고 좀 값싸게 만들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의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는 지금 이제 뭐 드론이 날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한 40분에서 50분 이 정도까지 밖에 못 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람이 타고 다니려면 한 2시간은 날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2가지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다 이제 효율이 좋은 배터리. 이건 뭐 저희가 이제 그 무인동체 하시는 분이 하시지는 않고 배터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상에서 수소를 가지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연료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사용을 하면 비행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비행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각 분야에서 우리 무인 이동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단장님,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드론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의 원리는 같은 건가요? 사실은 이제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나는 원리는 다르죠. 그 하늘을 나는 드론은 프로펠러로 해서 이게 우리가 양력이라는 걸 하고 이렇게 수중으로 들어가면 부력이라 그래서 뜨는 힘을 가지고 이제 날아다니는데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서 얘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탐지하고 인식해서 행동하는 이런 그 자동화하고 지능화하는 기술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그 이동체를 조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컴퓨터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 만든다든가 이런 기술들은 동일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단장님, 저 진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교수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소형 드론도 개발 가능한 거요라고 했는데 해리포터에 보면 조그만한 게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론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도 초소형 드론도 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드론 중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헬리콥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0g 정도 됩니다. 와, 진짜 가볍다. 그래서 요 드론은 상당히 비싸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군들이 좀 사용을 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40g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 5g 이렇게 돼서 조그만 잠자리 같은 드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처럼 네.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비행기들도 있거든요. 우와, 근데 이제 실제로는 곤충과 같은 그런 그 아주 작은 드론들은 네. 아직 실용화는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잠자리만큼 만들려면 네. 이제 그 우리 여기 들어가는 컴퓨터도 상당히 작아져야 아,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무거우면 안 되고 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전기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 예, 나는데도 힘이 모자른데.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더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잠자리라든가 네. 곤충이 나는 방법, 걔네들이 어떤 원리로 나는가 이런 것도 아주 다 규명이 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꿀벌만한 이런 그 드론도 가능합니다. 우와. 실제로 이제 여러분 올해 아마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맞아요. 네, 꿀벌이 사라지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정을 못 해주니까. 그렇죠. 수정을 못 하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꿀벌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꿀벌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꿀벌 드론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우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와,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고 있지만 꿀벌이 대체할 수 있는 드론을 지금 또 이렇게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장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사전 지금 질문 창구를 열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중에서 좀 재미있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무인 이동체를 이용한 택배 서비스, 저도 이제 택배를 많이 받는 입장으로서 택배 서비스는 좀 언제 상업화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아파트까지 날아오는 건 괜찮은데 네. 아파트에 그러면 창문을 얘가 뚝뚝 두드릴 수도 없고 맞아. 이런 부분이 좀 그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도시에는 사실은 그 뭐 전파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상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택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어느 분들이냐면 먼 도서, 그러니까 섬에 사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데는 어떻게 뜨냐면 배송이 안 됩니다. 이렇게 뜹니다. 맞아. 상한 도서지방은 예. 배송이 안 됩니다. 아니면 맞아요. 3, 4일 정도 걸리거나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곧 한 3, 4년 후 정도면 충분히 배송이 가능한 이런 드론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늘 단장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이 이야기에 너무 푹 빠졌어요. 오늘 정말 쉽고 재미있게 또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예. 저 이렇게 나와서 네. 무인이동체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네. 또 이제 제가 듣기를 여기 이제 많은 그 학생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인이동체, 드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중 드론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에는 정말 이런 이 분야에서 네. 무궁무진한 이런 그 새로운 기회들, 사업, 네. 그다음 기술들이 개발될 걸로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나는 여기서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겠다. 네. 이런 분도 좋고, 아니면 난 이걸 가지고 정말 근사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 네.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이 무인이동체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날이 꼭 올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또 많은 응원과 또 관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강왕구 단장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들 저희 기술이 빠르게 좀 개발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무인 이동체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의 과학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았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다음 주에도 2시에 다른 주제로 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그 시간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강왕구 단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려볼게요. 방구석 과학 다음 주에 만나요. 예.